또 청소를 두 명이서 청년이 하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하나는 굴뚝 청소를 했으니까 코에 새카맣게 이렇게 먼지가 묻었어요. 근데 하나는 깨끗해. 잘 들어야 돼요. 여기서 이 대목에서. 그러면은 누가 가서 먼저 가서 세수를 할까요? 모든 사람이겠지. 깨끗한 사람. 손 들고 해야 돼요. 정답 해서. 정답. 깨끗한 사람이요. 깨끗한 사람이요? 왜요? 깨끗한 상대방 같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조금 이렇게 상대방 얼굴을 보고 네. 아 까만가 보다 하고 했어요. 그래 맞았어요. 아까는 정답 해가지고 손 안 들고 했는데 그 다음은 좀 오답 같죠? 감사합니다.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이현수 팀장님이 맞췄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이번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번에도 굴뚝 청소를 똑같이 하고 왔는데 이렇게 아까 코에 이렇게 검장이 묻은 사람이 있고 안 묻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세수를 했을까요? 누가? 왜? 모든 사람. 왜 헷갈려? 문제를 못 듣겠어요. 모든 사람이고 안 모든 사람. 아까 첫 번째 치는 했죠. 두 번째 치는 굴뚝 청소를 청년들이 하고 나왔어요. 한 사람은 코에 검정이 묻었고 검정 먼지가, 한 사람은 깨끗해요. 근데 누가 세수를 했을 것 같아요? 깨끗한 사람. 깨끗한 사람. 모든 사람이었겠지. 깨끗한 사람은 뭐 하겠어? 할 사람? 깨끗한 사람. 모든 사람, 안 모든 사람 있는데 누가 실수를 했겠냐고. 그 정답 없으면 이거 내가 먹을게요 그냥. 이거 내가 먹고 신내야 될 것 같아요. 정답이 여기서 정답이 안 나왔으니까 둘 다 가서 이렇게 세수를 해요. 왜? 굴뚝 청소를 하고 왔으니까. 그죠? 먼저 가서 아까 하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 가서 한다고 그럽니다. 이혼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사업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저도 애터미 사업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렇죠? 저도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도 많은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볼 것도 없이 만나면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정말 축복을 주는 사람의 만남도 있는 것 같고, 축복이 안 되는 만남이 있는 것도 같은데 그것도 다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좌우명이 있다. 혹시 좌우명 있어요? 네, 뭐예요 좌우명이? 잘은 모르지만 어려서부터 네. 왜 그걸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인내로서 필승한다고 옛날 한문을 내가 써도 나의 좌우명 그랬어요. 인내로서 인내로서 필승한다. 필승. 인내를 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네. 나는 몰라. 하지만 어디서 뭐 계기가 있긴 있었는데 예. 중학교 때 그런 것 같아. 또 있어요 누가 좌우명? 감사합니다. 저는 저는 이제 좌우명이 옛날에는 좌우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좌우명은 뭐냐? 평생 감사거든요. 옛날에는 좌우명이 그것이 아니었어요. 삼인행 필유아사 그랬어요. 그래서 삼인행 필유아사라는 것은 뭐냐? 한문으로도 쓸 수 있는데,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반드시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세 사람이 가면 그 둘 중에 하나는 나의 스승이다 그런 뜻으로 했는데, 애터미를 와서 보니까 우리 이성현 박사님이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적어도 3번 이상은 제가 들었어요. 이성현 박사님한테. 그 정도로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세 사람 중에 하나는 정말 지식이 많고 훌륭하다고 봐요. 그러면은 지식이 많고 훌륭한 사람이니까 내가 배울 것이 많다는 이야기죠. 계속해서 내가 배울 것이 많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그분이 좀 개차반이라 정말 술이나 먹고 잘못된 삶을 산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애터미에서도 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스피치를 해요. 그러면 나는 우리 부모님 같이 안 살아야 되겠다. 이 스피치 많이 들어봤죠? 나는 절대 우리 아빠처럼은 안 살아야 되겠다. 그게 스승이거든요. 그것조차도 깨닫게 해주니까. 저도 내 친구들이 있는데 아주 개차반이가지고 뭐 이렇게 교도소나 유치장을 왔다 갔다 했던 친구들이 여럿 있어요. 근데 그 친구 동생이 그렇게 잘 뛰는 것을 봤어요. 왜 그러냐? 나는 저 형처럼 절대 안 살아야 되겠다. 엄청나게 공부를 해요. 누가 해요? 누가? 나는 잘 모르지만 지가 해요. 지가. 동생이 해요. 그런 걸 보고 지금도 아주 우리 동네에서 가장 좋은 집을 짓고 가장 넓은 데에서 이렇게 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친구가 나보다 5, 6년 이제 후배인데 그런 거 볼 때도 내 친구는 죽었어요. 내 친구는 죽었어. 35세. 그런데 이 친구는 이렇게 잘 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꼭 잘해서 스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못 오는 것을 보고도 우리는 깨달아서 사람이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반 회장님도 이렇게 가장 보면 볼수록 이 믿음이 저는 계속 어떻게 이런 분이 있을까 하고 이렇게 저는 커버하고 있어요. 박한길 회장님에 대한 신뢰가 어마어마하게 커가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으로서 똑같이 남자로 태어났는데 저분은 저렇게 앞에서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나이가 더 들면 들수록 우리나라에서만 우리 지역에서만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가서 그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만나면 만날수록 제 믿음이 이렇게 계속해서 저도 성장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같이. 그래서 우리 사업의 핵심 중에 핵심은 여기 잘 단 한 명도 안 빼놓고 아시는 이야기예요. 저는 신뢰라고 생각해요. 믿음과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아무리 10년을 만났고 5년을 만났고 1년을 만났어도 계속해서 신뢰의 크기가 커지면 그 조직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직은 무조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 신뢰가 자꾸 깨지기 시작하면 그 조직은 이렇게 쇠퇴하게 되어 있어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신뢰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사실은 중요해요. 그죠? 근데 내가 나를 믿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믿고 신뢰하는 것을 자존감 그러거든요. 그죠? 그래서 자존감이 넘쳐야 사실은 자신감이 넘치게 되거든요. 근데 자신감만 넘치는 사람은 까뜩 잘못하면 깡패나 나쁜 쪽으로 가버려요. 자존감이 없이 자존심만 이렇게 내세워버리면 나쁜 쪽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러지만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따뜻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애터미의 임페리얼 마스터들 그리고 로얄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신 분들 보면은 전부 따뜻한 눈빛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봐요.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들은 아직 라인에 관계된 사람들만 따뜻하게 이렇게 눈빛이 가고 내 나이는 아니라든가 이렇게 실망을 몇 번 줬던 사람들에게 따뜻한 눈빛을 못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희들은. 그런데 정말 크라운 리더스 클럽, 로얄 리더스 클럽 정도 간 사람들은 나한테 실망을 준 사람들에게 더 따뜻한 눈빛을 보낼 수가 있어요. 이게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성장했을 때 이제 그렇게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는 목표를 자꾸 이야기해요. 그것을 우리 방 회장님께서는 꿈이라고 이야기하셔요. 계속. 근데 이 꿈을 좀 크게 가져라 그렇게 해요. 이유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의 99%의 사람들은 꿈을 다 적게 가지고 있어요. 나만 행복하게 살면 돼. 우리 가정만 행복하면 돼. 이 정도 수준에서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데 방 회장님은 그게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거야. 그죠? 전 세계에 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거야. 이 기쁜 소식을 전할 거야.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해요. 누가 알아듣든 못 알아들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비난을 많이 해요. 비난을 해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난한다고 안 해요? 올바른 얘기인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해요. 그러면 왜 꿈이 커야 되냐? 결론은 이게예요. 꿈의 크기가 크면은 큰 장애물이 있어도 그걸 싹 넘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해요. 이것을 수십 번 표현을 했어요, 지금. 우리 만날 때마다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것이 내 것이 되느냐? 이게 내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내 것이 안 된 분들한테는 반드시 내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강의 내용 자체가.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회장님께서 이야기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수십 번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사소한 문제, 여러 가지 큰 문제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요. 60 사시고 70 사신 분들은 저보다 그걸 더 많이 경험을 했을 뿐이에요. 작은 문제, 중간적인 문제, 큰 문제 많이 일어나요. 내가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냐 이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진짜 제가 본식으로 이야기하고 싶어는 그때 감사해야 돼요. 사건이 일어날 때 감사해야 돼요. 아!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사건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연단이구나. 훈련이구나. 과정이구나. 이 과정을 지나야만 임페리얼 마스터가 가는구나. 아니죠. 목표를 이루는 거구나. 아니죠. 내가 금메달을 따는구나. 올림픽을 해서. 어떤 운동선수가 됐든 내가 진짜 금메달을 따는구나. 이렇게 프로가 되는구나. 이런 것을 자기가 자기를 충족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꿈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박 회장님은 당신들의 꿈에 바퀴를 좀 키우십시오. 이렇게 자꾸 말씀해요. 이것은 한 번도 안 빼놓고 이야기해요. 보면 강의마다. 그리고 셋째는 우리가 관계를 누구하고 하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에는 지금 스타마스터서부터 팀장님까지 계세요. 그런데 오늘 사업을 등록하러 오신 분이 소비자들끼리 이 사업을 했다고 봐봐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 소비자들끼리 자기들끼리 제품만 쓰는 사람들끼리 이 사업을 진행을 했다고 봐봐요. 여러분들이 봤을 적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 진짜 1%라도 있을 것 같은가? 그죠? 근데 진짜 판매사들끼리 자기들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이 사업 성공하려고 한다고 봐봐요. 이게 가능할 것인가? 너무나 중요해요. 누구하고 지금 관계를 맺었냐가 인생에서 너무 중요해요. 그것을 다른 분들은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된다.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된다. 좋은 부모를 만나야 된다.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환경을 만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럴 거 없어요. 내가 좋은 사람이 돼버리면 되고 내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 버리면 돼요. 그래야 한 거예요. 그 정도에 우리는 이제 결단을 해야 되고 용기를 가져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제가 엊그저께 저번 주에 여기 최원욱 팀장님하고 어디를 갔어요. 근데 거기는 제가 봐도 대단한 분이야. 지금 박한희 시장님처럼 그 영향력을 과거에 발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사모님은 우리나라의 일대 미스 코리아의 지녀. 저보다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일대. 근데 68년도부터 전 세계적으로 그냥 부흥위를 하러 다녔던 부흥 강사예요. 이게 대단해요, 그냥.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 옆에 보도를 못했어요. 근데 그분하고 거의 대화를 한 거의 5시간 정도 했어요. 저 둘이 여기 앉아서 거기 사모님 보고 또 한 명, 5명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1시간 정도 앉으세요, 여기. 목사님 여기 앉으시고, 사모님 여기 앉으시고, 팀장님 여기 앉으시고, 제가 이렇게 서가지고 건방지게 제가 진짜 강의를 했어요. 그렇게 대단한데. 어떻게 했냐? 지혜를 들라고 딱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주더라고요. 지혜를. 첫 번째 제가 지도력 이렇게 썼어요. 지도력. 당신은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에 나와가지고 이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과거에. 현재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요. 저한테 2월 1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취임하니까 내가 미국에 데리고 갈 분 2개 티켓이 있으니까 전화가 와가지고 박한희 회장님 가기 좀 하자. 그런 티켓을 따낼 정도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따내죠 이거. 그런데 전화가 그렇게 와요. 미국에서. 서울은 아니라 미국에서. 아주 깜짝 놀랐는데 지도력 했어요. 그러면 지도력이란 뭐냐? 영향력이다. 우리는 많이 배웠어요. 영향력이다. 그럼 영향력이나 뭐냐? 리더십이다. 이거 뭐 수없이 이성영 박사님한테 배웠어요. 그죠? 그러면 이 영향력이란 진짜 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이 딱 난 거예요. 이 지도력이라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거야. 이게 진짜 지도력이라는 것은 내가 실력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럼 박한희 회장님이 16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변화시킨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몰라요. 그러면 저는 황덕형이는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변화시켰는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정말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그런 것을. 놀라구나. 이 지도적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도력을 키우기 위해서 아까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의 열매 없이 올림픽을 딴다든가 프로가 된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인내에 피눈물 나는 눈물 없이 무슨 임페리얼 가는 것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손가락질을 막 받죠. 누구한테나 손가락질을 안 받고 이꼴 저꼴을 안 당하고 임페리얼 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박한희 회장님조차도 지금도 손가락질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죠. 그런데도 손가락질을 했던 사람이 3년 만에 7년 만에 10년 만에 180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 만남을 통해서. 놀랍죠. 1년 만나고 3년 만나고 10년 만나고 15년 만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선한 쪽으로. 나도 깜짝 놀랐어요. 저번에 선과 악을 누가 구분한다고. 한번 물어볼까요? 누가 구분해야 돼요? 진짜 선과 악의 기준을 누가 정해야 돼요? 이거 진짜 황덕희가 정했으면 좋겠어요? 아, 여기에 계신 분들이 선과 악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아, 의사가 정했으면 좋겠어요?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정했으면 좋겠어요? 선과 악을? 아니, 그 초등학교 나온 애들이 지들끼리 막 이야기하는데 선과 악을 이야기하다가 네가 키 크니까 네가 한번 정해봐라. 기준 정할 수 있겠어요? 그냥 지나가는 생각이지만 그냥 단해였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누가 정해요? 누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정했으면 좋겠어요? 선과 악을? 미국에 또 사람들이 있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선과 악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정의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좀 깊게 들어가 보면 그 답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거죠. 아니면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그걸 정한 것을 딱 정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주인, 나를 보내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만이 선과 악을 정할 수 있어요. 그분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도대로 내가 살았으면 선악에 상을 줄 것이고 내가 그분 의도대로 못 살았으면 악하게 벌을 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지만 내가 몰라서 그러지 그 선과 악을 정하는 기준을 놓고 이렇게 우리를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텔레비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드는 것도 전부 다 만들어 놓고 사용 설명서를 놓듯이 인간에게도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늦게 지금 배우고 알아가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자꾸 강 교사님도 하시고 놀라운 이야기를 하셔요. 또 하나 내가 쓴 것이 뭐냐? 이거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분별력입니다. 이거 왜 대통령들도 정치인들도 검사가 되고 대기업들도 먹어야 되느냐 이거 안 먹어야 되느냐 이거 분별력 잘못해가지고 한 방에 다 날아가요. 그냥 그죠? 그래서 이 분별력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뭐라고 하냐 분별력을 지혜라고 하거든요. 지식이라고 하고 지혜라고 하거든요. 이 지식이 쌓이고 쌓여야 이쪽에 있는 지식, 이쪽에 있는 지식, 이쪽에 있는 지식, 이쪽에 있는 지식이 다 쌓이고 쌓여야 이 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한 가지 지식 가지고는 이게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강 회장님도 그런 것들을 상당히 분별력 있게 세상보다 앞서서 하는 분이다. 오늘 앞에 이렇게 네 분 앉혀놓고 제가 이런 말씀을 할 때 우리 목사님은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하신 분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했죠. 왜냐하면 사실은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한다니까요. 이런 분이 어떻게 이런 데 우리나라에 있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됐다 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을 앉혀놓고 제가 이렇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웃기죠, 저도. 어떻게 그런 분들을 앉혀놓고 내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냐고. 그래서 정말 이건 지혜 중에 지혜, 이게 분별력이죠. 정말 먹어도 되느냐? 저번 주에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 또 이거 어찌 보면은 아군인가 적군인가 만나도 되느냐? 만나면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살다 보니까 만나지 못할 사람도 만나고 만나지 못할 사건도 만나고 자꾸 그러잖아요. 내 뜻대로 보면 안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지만 그런데도 사람답게 진짜 분별력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은.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통찰력이다. 통찰력을 알 거예요. 분별력은 과거하고 현재까지를 분별해내는 능력이라고 보면 통찰력은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분한테. 여기까지는 누구나 과거인 것이니까 업적을 다 이렇게 표현하고 과거를 보고 알 수는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미래를 통찰하고 예측하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은 대단한 거죠. 이게 박한규 회장님은 이 통찰력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박한규 회장님을 창조적 소수다. 100만 명에 한 명 있을동 말동한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도 100만 명에 한 명 있을동 말동한 사람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사실이에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살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영향을 얼마만큼 끼칠지 앞으로 몰라요. 지금까지 끼친 것도 있지만 여기에 있는 본부장님이나 여기에 있는 국장님이나 여기에 있는 팀장님들이 어떤 영향력을 오늘부터 남아있는데 얼마씩 끼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죠? 그지만 선한 영향력을 끼치든 악한 영향력을 끼치든 둘 중에 하나는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죠? 근데 어찌 보면요, 이게 죽어도 끼쳐요. 죽어도 내가 죽어도 자녀들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그 영향을 끼쳐요. 제가 30년 전에 죽었던 그 친구를 아까 비유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친구의 예, 그 동생의 예를 들었잖아요. 하나는 술 먹고 35세에 간경화로 죽었고, 하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해서 멋지게 잘 살고 있고. 죽었는데도 영향 미쳐요, 안 미쳐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나같이 크리스찬들은 죽어서 간증을 남겨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알아듣는 사람만 이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지만 4명한테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간증을 남긴 거예요. 어디서 난 몰라도 이분들이 가서 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이 3가지를 적어놓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듯이 즉석에서 나왔는데 이것이 제 머리에서 다시는 떠올랐어요. 이걸 그 전에 이 이야기를 하러 간 것이 아니야. 그냥 이분 만났으니까 하나님 무슨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야기 하다가 했더니 이렇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이야기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분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이번 주에 석세스 세미나에 오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들은 여기 가서 저기 가서 막 터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또 하나 제가 저번 달에 사경위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감동을 받은 것이 있어요. 사경위를. 그분 이름이 박형은 목사님이세요. 사경위가 박형은 목사님인데 무슨 얘기를 하시냐, 자기는 이게 따라서 하고 싶은데 꼴통이었대요. 꼴통이면 뭔지 알죠? 네. 집안에 가족들이 한 5명 형제들이 있으면 그 중에 제일 꼴통이다 이거야. 말을 안 듣는다 이거야. 그러면은 뭔 사건만 일어났다면 아버지가 와가지고 두드려 팬다 이거예요.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아무리 두드려 패도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래요? 내 아들이 그랬어요. 누구 아들이? 큰아들이. 이야, 그렇게 꼴통이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해가지고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가 되어가지고 한국도 아니고 미국에서 1000명이 넘는 목회를 해요. 그럼 성공했죠? 성공을 했는데 이분이 여행사를 갔대. 여행사를 갔는데 거기서 깨달아보고 나서 59세에 정년퇴임을 해버렸대요. 원래 65년까지 목사는, 미국의 목사들은 65년까지 이렇게 식무할 수 있대요. 근데 59세 했대요. 무슨 얘기 때문에 그렇게 한지 알아요? 여행사에 딱 갔더니
다리 떨릴 때 여행하지 말고 가슴 떨릴 때 여행하세요. 그렇게 써있더래 저기가. 그 말 듣고 바로 가서 서표 써버렸어요. 1000명이 넘는 교회를 이렇게 켰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겠어요? 사실은 인생 별거 아니에요. 아무리 별로도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무슨 벌었다고 행복하고 무슨 좋은 사람이 많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나를 칭찬해주니까 행복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냥 행복하고 막 기쁨이 막 마음 속에서 막 솟아 이렇게 넘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샘솟는 기쁨이 있는 거구나. 생각을 통해서 막 그런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애들이 넷이에요. 배 아파서 난 애기가 넷이에요. 뭐 아파가지고 낳았다고요? 네. 배 아파가지고 난 애기가 넷인데 그 넷 중에 꼴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부자지가. 셋째가 꼴통이래. 꼴통. 셋째 아들이. 근데 가는 뭐 집에서 일어났다 하면 가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들어올 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왜 가지고 온대요? 아빠 오늘 5대 때려주세요.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얼마나 꼴통인지 알겠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애들이 철이 든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너무나 잘못된 사람도 우리는 사랑으로 안아줘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거 볼 때. 왜? 자기도 그렇게 꼴통이었는데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러면 4명의 아기가 배 아파서 낳았는데 2명을 입양을 해가지고 6명이 됐대요.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겠어요? 황덕행위도 그럴 수 있겠죠? 있어요? 저는 진짜 제가 야간 신학교 다닐 때 4살 먹은 4학년짜리를 갖다가 내 호적에 아무리 올리려고 노력을 해도 못 올린 적은 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 아무리 올리려고 해도 내 호적 못 올리더라고요, 우리나라 법으로. 근데 내가 보니까 가는 어떤 입양을 해가지고 키웠는데 아빠가 엄마를 칼로 찔러 죽었어요. 우리 동네 옆 동네인데. 그러니까 혼자 남은 거야. 갈 데가 없는 거야. 아빠가 진짜 사실이에요, 이것은. 엄마를 칼로 찔러 죽었으니까 자기는 유치장 가고 야만 떠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못했어요. 그 이야기 하려면 너무 길으니까. 그런 적은 있어요, 저도. 근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엄청나게 가족이 반대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어머님도 반대하고 아내도 반대하고 또 애가 둘이 있었을 때니까 저한테 그랬는데 못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입양을 하려고 해요. 미국에서 자기 애기가 넷이 있어요. 2가지가 문제가 있더래요. 2가지가. 뭐가 문제일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제, 우리는 다 돈 벌러 왔으니까 돈이 문제더래요. 돈이 하나 입양하는데 4천만에서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대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하려면. 그러면 나는 지금 돈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거죠. 없으니까 입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쉽지 않죠. 있는 사람도 쉽지 않아요. 우리 애들이 지금 돈이 있다 없다 우리들? 없다. 없는데도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너무 쉬워요. 돈이 없으면. 내가 빨리 이것을 배워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막 전하면 돈 있는 사람이 내 밑에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 내려온다. 찾아온다 안 찾아온다? 찾아온다. 그냥 달려오게 돼요. 그 달려오게 하려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뭘로? 제품, 시스템, 애텀이라는 시대적인 흐름에 이 비전을 가지고 달려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 기초가 준비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지금?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만약에 기초가 되어 있다면, 이건 만약에 우리들이 기초가 되어 있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냥 준비가 되어 있다, 기초가 되어 있다, 그냥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건 잘못된 말이에요. 언어 도난이에요, 이것은. 그죠?
아니 사람을 오게 하니까 방학회장님도 거지였고 거지 왕초였어요. 17명이 다 거지였는데 제정신 있는 사람도 저 자식 사기치고 있네요. 제정신 있는 사람들은 다 집에 갔고 제정신이 없고 조금 뛰는 사람들만 앉아가지고 다시 먹잖아요. 이게 애터미의 본질 아니에요? 애터미의 가장 핵심적인 이게 내용이에요. 강의의 내용. 그죠? 근데 이 아까 목사님은 박형은 목사님인데 진짜 입양을 하려고 하니까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첫 번째 돈이 없는 거예요. 아까 4천만 원 아무리 적게도 4천만 원 들어가는데 4천만 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입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입양을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집안에 뭔 일이 생긴지 알아요? 그 꼴통 아까 있다고 그죠? 꼴통 그것이 다치는 거야. 어떻게 해가지고. 다치면 어떻게 해가지고 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병원에 입원하고 뭐든 보면 돈 들어오죠? 아, 그래 돈이 들어와요. 그죠? 그러니까 다치면 교통사가 나는 그런 거 괜찮은 거예요. 그거 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 돈이 생겨가지고 하나를 입양을 하는 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입양을 해요. 근데 두 번째 문제는 뭐가 있냐? 이거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두 번째 문제는 내 자식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4명이 있는데 2명을 입양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데 내가 내 자식처럼 똑같이 이 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문제가 진로 큰 문제죠. 진짜 내 자식이 넷이 있는데 입양을 진짜 너무 자식을 가지고 왔는데 내 자식처럼 똑같이 사랑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내 자식도 왼수같이 지금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없다 하니까 그 생각 바꾸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입양을 하려고 하냐? 알고 보니까 자기 아내가 그렇게 고아원 출신이고 입양을 했던 출신이래요. 아니 결혼하기 전에 우리는 결혼을 하고 나서 입양을 하자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다 하는 거야.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이렇게 아기를 4명이 낳았는데도 그걸 지키는 거예요. 몇 년 지나겠죠. 아기 4명 낳았는데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한테 우리한테 태어날 이전부터 다 약속을 해놓은 것이 지금 있어요. 그것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찬송을 막 하고 예배를 사실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이것 자체를 배우고 아는 사람들한테는 관심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가득 있고 과거에 가득 있었고 그래요. 아니까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애터미 하니까 애터미에 대해 다 아니까 바들바들 막 지금 나오잖아요. 모르면 나와요 안 나와요? 뭔가 몰라도 아니까 지금 여기 우리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걸 자꾸 나도 강조를 하지만 박 회장님은 저보다 10배, 100배 더 신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이렇게 대단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약속을 아내하고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또 두 번째 입양을 또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가지고 6시도가 되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그런 걸 볼 적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다가 아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 아까 인내하는 것 이런 것들은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다가 매달려 있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분한테도 동기부여 엄청나게 받았죠.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분이 보니까 컴패션 아시죠? 컴패션에 부 목사님을 오신 거예요. 정 목사님은 하나 있어요. 이름이 지금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한테 100억 기부하고 또 130억 기부하고 애터미에서는 다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부 목사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59세에 정년을 해가지고
이제 전국에 다니면서 이제 컴패션 알리는 그런 목사로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곳에 돈을 쓴다는 거예요. 저도 윤용순 대표님, 그분 제가 강의를 듣고 리더스 클럽에 있을 때마다 인문학 강의를 해요. 그리고 우리 있는 데서도 인문학 강의를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인문학 강의를 했을 때 물론 이성현 박사님 엄청나게 우리한테 해줘가지고 팬이 많아요. 근데 리더스 클럽 쪽에서는 윤용순 그 대표님이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요. 이분은 자료를 PPT를 잘 만들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딱 해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이 자료가 너무나 좋으니까 이 자료를 올려주세요 이렇게 우리 카톡방이 있거든요. 거기다 이렇게 요청을 해요. 뭐 그것을 100% 가지고 올려줘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전체를 싹 줘요. 그러니까 윤용순 그 대표님도 자기는 모토가 딱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돈도 벌고 명예도 올라가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딱 모토는 자기도 사람을 세우는 데다가 목숨을 걸겠다. 그죠? 우리가 돈 버는 데다가 목숨 걸어가지고 임페리얼 못 가요. 미안하지만. 진짜 사람을 세우는 데다가 이 목숨을 사실은 걸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임페리얼 드신 분들은 우리는 운이 좋아가지고 지금 일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내용대로 계획대로 9월달, 11월달, 1월달, 3월달, 5월달, 7월달 이렇게 적혀 있는데 나는 구조거지만 여기에 먼지처럼 붙어있기만 해야 되겠다. 어저께는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먼지라는 표현은 저 처음 썼죠? 옛날에는 파리처럼 서울에서 LA를 가는데 파리가 비행기에 싹 올라탔는데 지가 노력 안 해도 LA 가요 못 가요. 파리처럼 그런 것을 내가 강의를 했었어요. 어저께는 내가 강의를 하는데 고수예요. 나보다 몇 배. 첫 번째는 이뻐. 첫 번째는 여자분인데 두 번째는 수학 선생님이었대요. 고등학교.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잘 돌아갔어요. 가지고 커피숍도 뭐 한 달에 300만 원이라고 하든가 400만 원이라고 하든가 월세가 괜찮은 커피숍이다. 거기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설명을 좀 하니까 자기는 붙어간대요. 아니 뭐처럼 붙어가요? 그랬더니 먼지처럼 붙어간대요. 어저께 로또를 여기 몇 가지 들었어. 가지고 또 저기 인천 소래 쪽에 서울에 소래인가 인천인가 서울인 줄 알았더니 인천인 모양이에요. 거기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은 이렇게 화장품을 선물로 이렇게 주었거든요. 이뻐져라고. 무슨 말을 해야 되잖아요. 화장품을 이분이 케어하고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음에 만날 때는 2배로 예뻐져야 돼요. 이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애터미에 꼴이라도 잡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제가 누가 왔다고요? 지가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설명을 하면 아까 먼지처럼 붙어가는 사람이 잘할지 아까 꼬리를 붙잡아서 이렇게 따라올 사람이 잘할지 나는 몰라요. 그죠? 그래서 그지만 기대는 되더라고.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알아들었으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상대방의 입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간다. 우리 애터미는 진짜 비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앉으신 분들에게는 제 말 이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군산에 가서 썼을 적에 이렇게 썼어요. 일자로. 이거 쓰기 전에 이분한테 건방지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 여기 일자는 뭐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3번도 있고 1%, 2%, 3%, 4%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1위, 2위, 3위, 4위 이것도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개념으로 제가 쓴 게 아니에요. 가지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썼어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다는 거예요. 애터미는 전 세계에 어찌 보면 66년 역사 이래 유일한 다단계입니다. 전 세계를 천하를 통일을 그런 다단계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이것저것 30개 40개 해도 다 못 찾습니다. 애터미에서만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왜? 이분이 방학교 회장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저를 엄청 좋아해. 나를 만나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야. 내 아를 징검다리를 해가지고 방학교 회장님을 어떻게 한번 만나볼까. 왜? 방학교 회장님을 살려주고 싶어서 어떤 아이템을 주려고 해요. 엄청난 것을 주려고 하세요. 무슨 아이템이냐? 여기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수바이처 상을 만들으려고 해요. 벌써 그냥 이름만 들어도 그죠? 노벨상보다 수바이처 그러면 노벨상보다 더 큰 상을 이분이 지금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거 이야기할 시간이 아니니까 그럴 필요 말고 이보다 더 큰 이런 것들도 지금 다 기획을 해가지고 실현하고 있는 분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유엔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이런 사람들 깬다 안 돼. 유엔 못 가는데 대통령들은 근데 이분은 막 그냥 직속으로 유엔에 그냥 연결이 된 분이에요. 그 정도로 웃기는 분이요. 근데 그분을 앉혀놓고 제가 유일한 이런 표현을 정말 썼어요. 유일한. 그리고 이분도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이템을 찾고 있어요. 보니까 이런 아이템 앞으로 재생의학이 앞으로 판을 친다. 무슨 AI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야. 이런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보니까. 그러면 이제 3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자를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1년만 제대로 애터미를 내 스스로 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1년 동안에. 근데 오늘 만약에 팀장 밑에 있고 판매사나 오늘 등록한 사람이 있다면, 신규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제가 말을 바꾸겠죠. 3년만 집중하고 몰입하고 미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그렇게 미치지 않으면 10년 후도 여기 있는 분들도 답이 없어요. 3년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게 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3년이 아니라 5년 이상 한 사람들도 몇 분 계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사업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답을 찾아내버리고 일을 끝내버려야 돼요. 애터미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경제적인 자유예요. 돈 버는 거. 두 번째는 돈 버는 일을 완전히 끝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프렌드 니치를 이루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을, 사람다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전 세계에 다니면서 꿈과 희망을 주어가지고 진짜 어디를 가도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1년 만에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1년 동안에 너무나 중요한 게 셋대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제대로 내가 제대로 해야 제대로 하는 파트너가 나오지. 우리는 10년 동안 그걸 못 이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파트너가 나오지가 않는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들은 15년 한 사람들도 많이 알 거예요. 15년 한 사람들도 열심히만 하고 스텝도 하고 빌짓을 다 하는데 단 한 명도 제대로 된 파트너가 안 나오는 거예요. 15년을 해도. 그래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할 때 하루만 해도 제대로 된 파트너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루만 해도. 오늘 내가 제대로 결단만 딱 하면은 오늘 또 제대로 된 파트너가 미국에서, 일본에서, 한국에서 어디에서나 지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말 딱 표정만 봐도 알아요. 말하는 것만 스타일만 봐도 그냥 알아요. 목소리에도 온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사실은 알아요. 전화 내용만 들어봐도 알아요. 여기 그렇게 출근한다고 아는 것이 아니야 이게.
알고 보면. 그래도 안 그래요. 출근을 안 해도 그 사람 상태가 지금 애터미에 미쳐있는가 안 미쳐있는가 다 알 수 있다고. 이게 당연히 출근이 기본으로 중요해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출근 안 해도 애터미에 미쳐가지고 집에서 3개, 4개 듣는가, 책을 진짜 읽는가. 놀라운 거 한번 이야기할게요. 제가 인도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250명 명단 작성을 하고 저번 주에 강의를 했어요. 매일 해요. 또 수요일 날. 그런데 7, 8명이 이 명단 작성을 250명을 진짜 적어가지고 막 올리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정말 여기도 250명 적어라고 10분 동안 제가 저번 주에 시간을 주었어요. 혹시 적은 사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강의를 1000번을 들어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100번을 들어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냥 한 번을 들었는데도 그걸 따르는 사람이 있고 1000번을 들었는데도 안 따라. 10년을 했는데도 안 따라. 5년을 했는데도 안 따라. 3년을 했는데도 안 따라. 그러니까 뭐가 안 쌓여요? 이것이 안 쌓여요. 죽었다 깨나요. 이것이 쌓여야 돼요. 자꾸 저 사람 따라가면 나 성공할 수 있겠는데, 저 사람 따라가면 성공할 수 있겠는데, 믿음이 막 커져야 되는데 이것이 생기더라 아니야. 5년을 얻어 10년을 얻어. 그래서 이것의 책임은 우리 각자 나한테 있다는 거다. 나한테. 그래서 이것만 잘 알면 올해 1년 만에 정말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왜? 최규정 단장이고 지금 똑같이 계획을 세워서 갑니다. 제 계획이 아니에요. 저는 위에 스폰서님이 계시니까 이제 거기 스폰서님들하고 똑같이 계획을 세워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내가 변화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것을 마치고 이제